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승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뇌를 죽이는 습관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요소들이 뇌에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우리나라 미래에도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력한 분들 기억하세요. 몸이라도 살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경험하는 게 몸의 변화죠. 더 피곤하게 느껴요. 기억은 점점 나지 않아요. 놀이공원 가보시면 압니다. 토해요. 균형점이 많이 흐트러졌다는 걸 본인이 느끼게 되거든요. 몸은 내가 중년이라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남은 미래가 너무 길어서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지평이 짧게 보이는 게 아니라서 되게 어렵거든요. 중년이 되면 조금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도 만나봤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시기거든요. 쭉 올라가면서 거의 정점을 맞이하는, 정상에서 내가 포효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기 때문에 괴로운 시기거나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해결해야 될 안건들과 사안들이 많은 거예요. 변수들이 크게 일어날 경우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죽을 만큼 힘든 게 실패라고 하는 경험이잖아요. 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 꼭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통스러운 와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늘 먹던 거 먹고 내가 늘 하던 일을 웬만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회복이 빨라요. 반면에 일상이 무너져 버리는 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남아있는 건강마저도 해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생의 크레바스 속에 갇혀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필 또 중년이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일상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 주문을 걸어야 돼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잘 해낼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알지? 반드시 아침에 나가기 전에 거울 보고 이 얘기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중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고 지레 포기하기도 되게 쉬워요. 한때 우리나라 코로나 유행할 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개인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일본에 있는 두 기자가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책이거든요. 저는 미움받을 용기는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삶 전체를 바라본다면 도움을 청할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절 생존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나이를 먹도록 셀 수 없을 정도로 거절 많이 당했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실패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실패 각오하고요. 도움 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요청을 한다고 그 사람이 내 요청을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냉정하지 않으면 땡큐예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호의적이고 도움을 준다면 그 친구들이 나에겐 정말 고마운 사람들인 거거든요. 많이 실패해본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그 고비 넘기면 다 살더라. 상담 현장에 오시는 분들 상담은 다 눈물 저수지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패했으나 여기서 도움을 다시 받아서 일어나고자 한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못 일어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거예요.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넌 지금까지 잘해왔고 반드시 해낼 것이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뇌를 죽이는 습관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이 심각한 스트레스는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고 성과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고 술을 많이 마시고요. 담배를 많이 피고요. 굉장히 중독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받는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가 한국인들의 뇌를 죽이는 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운동 부족이에요. 내 몸을 관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균형점을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움직임이거든요. 운동의 총량이 한국에 굉장히 적습니다.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은 활성화가 또 잘 안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은 순간을 이렇게 멍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성적인 무기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한국 전반에 약간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침체들이 20대에도 나타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넘어가는 세대들마다 본격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젊어서부터 뇌를 죽이는 과정이고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생 살면서 3번 노화의 피크를 찍는다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피크가 38살이거든요. 왕성하게 일하는 젊은 시기인데 스마트폰, 술, 잠 못 자는 거,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20대, 30대를 살고 있는 세대의 뇌를 너무 빠르게 늙게 하고 몸을 늙게 하고 하면서 일명 우리가 가속노화란 말을 듣잖아요. 가속노화에 노년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들의 가속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나 운동 부족의 문제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런 요소들이 뇌에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우리나라 미래에도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무기력이 있고요. 사회적인 무기력이 있어요. 사회적인 무기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시스템이 만들어내야 되고, 이를테면 운동용 외톨이, 또 고독사, 자살률 이런 것들이 무기력의 아주 기본적인 근저를 이루고 이게 나중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어 가야 이런 무기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무기력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질타하면서 자기를 더 낮추는, 자존감은 떨어지고 활동성도 줄어들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기 쉽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승리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정신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에 대한 지표가 높아지면 이상적 나하고 현실적 나의 사이 격차가 커져가지고 오히려 내가 더 무기력해지는, 저는 단기 목표를 잡으라고 말씀드려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몸의 목표를 잡으라 말씀드립니다. 무기력한 분들 기억하세요. 몸이라도 살리세요. 정말 싫어 미치겠는 순간에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의 운동하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나가라고 말씀드려요. 무기력한 사람은 나갔다가 해지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한 군데 정해놓고 무조건 거기 갔다 오는 겁니다. 나의 패턴을 만들어내야 돼요. 무기력은 패턴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에 친구가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찐친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려운 건 확실해요. 동호회를 간다든지 새로운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서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친구가 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난 너무 두려워. 슈퍼 친구들을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호의적이었던,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약간 거리가 멀어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만나도 나에게 호의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생애를 살아가면서 일단 내가 검증을 한 친구예요. 생애를 살아가며 검증된 사람 많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 회복하는 것, 중년이 된다는 건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잊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회복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네가 너무 고마워서 한번 전화해봤어, 잘 지내지? 선물 보내기 있잖아요. 커피 하나, 케이크 하나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생애 고마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건 뇌물이지만 마음의 선물이거든요. 얼마나 이 친구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거, 또 그때 나도 잊었던 일을 생각해준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이런 친구는 계속 연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는 회복했다 친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 가다 보면 그냥 친구가 있고요. 진짜 고마운 선생 같은 친구가 있고, 내 인생에 악당이 또 있죠. 악마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의도에 맞추어서 내 판단을 흐리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이익을 갖게끔 하는, 그래서 나에 대한 통제를 하는데, 나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의 발전을 아예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게 하고, 이런 친구가 기억이 난다면 안 만나도 돼요. 그루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을 두면서 이 사람을 자기 구미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든 정보를 다 통제하고 그 사람의 이익을 내 이익이 되게끔 하는 거. 제일 안 좋은 친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를 못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걸 하게 하고 어떤 걸 못하게 하고, 이거는 괜찮은 친구예요. 이거 하면 큰일 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자기 세계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나를 질투하는 친구일 경우가 있어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거나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나를 방해하거나 진로를 막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친구가, 나에게 위협을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질투하는 친구를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위험한 친구들입니다. 그 질투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중년을 살고 계신 여러분, 제일 먼저 기승전 몸뚱입니다. 몸부터 잘 관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잊지 말고 운동하시고요. 여러분들만의 생애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운동의 정원, 나만의 친구의 정원, 나만의 기쁨의 정원, 여러분들의 일상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씀처럼 곧 늙습니다. 곧 늙는다. 2023년에 50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아직도 잘 팔리더라고요.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2024년 9월 정도 되면은 스페셜 데이트라는 책이 출간이 될 거고요. 2024년 말이 되면 당신은 당신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책이 나오게 될 텐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